자, 341페이지 이제 제1절. 여기서부터는 이제 복습 한번 해봅시다. 개념 잡고요. 자, 변경 등기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자, 일부의 무슨 사유죠? 후발적 사유.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일부의 후발적 사유. 자,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는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종류와 관련돼서 이제 자, 몇 종류가 있을까요? 크게 나눈다면. 또 등기부 다 까먹었네. 다 까먹었네. 또 자, 표제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구가 있고 얼구가 있죠. 자, 표제부는 뭐예요? 표제부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조하죠? 2개월. 가구는 60일. 가구 얼구는 3년이죠. 명의신탁에서. 그러면 크게 변경 등기는 표제부 변경 등기가 뭐가 있다? 가구, 얼구 변경 등기가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만약에 항상 변경 등기 문제를 풀 때는 자, 변경 등기로 나와 있는지, 표제부로 나와 있는지, 권리가 나와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변경 등기는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 그래서 원칙상 부기등기네. 표제부가 붙었다. 언제나 주등기. 이렇게 연결되죠. 권리가 붙었다. 그럼 상황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되고 다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봐봐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줄 한번 꺼놓고요. 변경 등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권리 동그라미. 그러면 변경 등기 앞에 뭐가 붙었죠?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그러면 변경 등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죠. 표제부와 뭐요? 가구, 얼구의 등기. 가구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관리. 그 정도만 한번 잡아두시고. 그러면 거기 2번에 옆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개념 한번 잡고 가자고요. 자, 그 옆에다 두 개를 이렇게 한번 써봐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변경 등기하고 부동산 변경 등기. 자, 책에서 간혹가다 이렇게 나오면 되게 헷갈려요, 이게. 그래서 변경 등기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놔요. 부동산 변경 등기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이미 한번 배웠는데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변경이죠. 자, 차이점은 뭘까요? 표시가 있죠. 표시. 그렇죠. 공통점은 뭘까요? 표제부잖아. 표제부. 그러면 얘네들은 언제나 무슨 등기? 주 등기죠. 그러면 부동산 변경 등기는 뭐냐?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 자체 변경. 자, 부동산 표시는 뭐냐? 이 표시가 포인트죠. 그래서 동일성에 대한 변경입니다. 여기도 동일성에 대한 의미가 나오네요. 그러면 동일성과 관련돼서 요거는 소재 지번. 대표적으로 이제 소재 지번. 요거 의미를 잡아놓고요. 그러면 소재 지번의 변동은 무슨 등기라고 그래?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그래. 자, 여기는 뭐라고 써놨죠? 부동산 자체의 변경이야. 부동산 자체. 그러면 요건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가 7이에요. 여기가 뭐예요? 7의 1이죠. 그러면 여기는 기존 필지로 면적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죠. 부동산 자체의 변경이네. 그러면 여기는 무슨 등기? 부동산 변경 등기. 여기는 등기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등기부를 개설해줘야죠. 이게 대표적인 뭘까요? 무슨 등기? 분필 등기죠. 분필 등기는 부동산 변경 등기와 등기부의 개설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 그러면 요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가져올 때는 부동산 변경 등기요. 그러면 동일성에 대한 변경은 뭐예요? 소재, 지번의 변동. 그러면 거기는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공통점은 표제부. 얘네들은 언제나 무슨 등기? 주 등기 거죠. 자, 28회때 2.5점짜리였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책을 읽어 나갈 때 요 두 개의 구분을 또 한번 하면서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저희가 이제 부동산 변경 등기 뭐예요? 부동산 자체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동일성에 대한 변경.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이렇게 해서 연결을 좀 대달라는 거. 나머지는 내버려 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쭉 넘겨봐요. 자, 345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자, 345페이지 보니까 3번 뭐가 나오죠? 변경이죠. 변경. 자, 변경 이렇게 행간 펼쳐놓고요.
자, 변경 앞에 저희가 따지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줄쳐놓고 변경 등기 앞에 권리가 붙었다. 우리 이제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권리의 변경 등기는 뭐예요? 자, 또 다 까먹었다. 써요.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주,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부기등기. 자, 성락서를 첨부하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청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뭐예요? 주등기. 이게 이미 지금 우리 1장에서 이미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무슨 등기도 돼요? 주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요거 뭐 읽어봐요. 이해관계는 있으면 주. if 만약에 승낙서를 첨부하면 뭐예요? 그때는 부기등기요.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슨 등기가 돼? 주등기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살려놔야 돼. 각하사유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해관계는 없을 때는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 그래서 저희가 권리의 변경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 앞에 다시 읽어봐요. 뭐요? 이해관계는 있으면 주, 없으면 부기등기.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하자면 주등기. 그래서 이게 29회 때 우리가 2.5점짜리가 됐죠.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항상 저희가 오늘부터 따지는 연습을 해. 변경을 중점으로 해서 앞에 뭐가 붙었다? 권리. 그러면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근데 애워놓고도 이제 나중에 써먹지를 못해. 그러면 요 밑에다 예라고 하나 써놔봐요. 예. 자, 전세권 변경 등기라고 써봐요. 그러면 전세권 변경 등기. 앞으로 이제 전세권 변경 등기를 우리가 할 때 요 변경을 포인트로 해서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전세권. 전세권은 두 자로 건체면 권리잖아. 권리. 권리제 권리. 물건이면서 권리죠. 그러면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해관계는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무슨 등기도 된다. 부기등기도 된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권리라는 것은 항상 아무 말이 없으면 권리는 공동신청이 단독신청이. 공동신청. 그걸 내리속에 딱 박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2번 가서 공동신청 한번 줄거놓고. 자, 가로 2번 공동신청 찾았어요? 예. 자, 뒷장을 넘겨서 특히 가로 4번에 1번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 줄잖아요. 그 다음에 2번에 주등기로 하는 경우.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권리의 변경 등기는 앞으로도 이제 그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오른쪽 4번을 가봐요. 뭐가 나와 있죠? 네모 4번. 자, 그러면 저희가 등기명인 표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자, 변경 등기를 이렇게 박스를 쳐놔요. 앞에 등기명인 이렇게 화살표 놓고 이제 따지는 연습을 하라고. 자,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그 옆에 여백이 있으니까 첫 번째. 자, 피천덕을 피칠갑을 피천덕으로 개명하는 거. 그쵸? 써요. 이게 개명 등기가 되네. 개명 등기. 자, 개명 등기. 자, 개명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자, 봐봐요. 아까 뭐를 우리가 개명하죠? 피칠갑을 뭘로? 피천덕으로. 그죠? 그래서 뭐 학원에 이제 뭐예요? 김자, 갑자, 동자가 있어요. 김갑동. 이제 형님이에요. 이제 정년퇴직하고 저를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해요? 둘이 갑자가 들어간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 갑석이, 갑동이. 그쵸? 자, 그래서 피칠갑을 피천덕으로 개명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개명 등기야. 그럼 읽어봐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되잖아. 그쵸? 자, 두 번째 피칠갑과 피천덕은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단독 신청 써요. 단독 신청. 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네요. 여기 7이고 여기 7-1 배웠죠? 요 7은 무슨 등기? 주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피칠각은 그러면 언제나 부기등기야. 언제나라고 써요. 언제나 부기등기로 이루어져.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자, 피칠각과 피천덕은 어때요? 권리관계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중성적인 등기네. 그래서 중성적인 등기다.
중성 등인 등기라는 것은 권리관계의 다툼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권리관계의 다툼이 없다. 그러면 대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대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줘버려. 자, 그러면 봐봐요. 채권자 대의 신청은 공동 신청에서만 발생한다. 어때? X. 대의 신청은 여기 무슨 신청이? 단독, 난제 그렇게 끌어갈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개명이고 읽어봐요. 단독, 언제나 부기 등기, 뭐예요? 대의 신청이 가능.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은 공동 신청에서만 발생한다. 이러면 틀려요.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는 중성적인 등기니까 무슨 신청도 가능하다. 대의 신청. 자, 서류. 단독의 공동의. 단독,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등기 필정보도 제공할 필요가 없다랑 서로 누가 없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라고 해. 딱 박스를 쳐놔서. 그러면 항상 변경 등기 앞에 뭐가 붙느냐? 권리가 붙느냐? 등기명인 표시가 붙느냐? 또 하나는 뭐예요? 표제부가 붙느냐? 등기 실행도 달라진다라는 거. 그러면 변경 등기의 공통점은 읽어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일부의 후발적 사유. 그렇죠. 원시적 사유가 아니라 무슨 사유? 후발적 사유. 조심해놔서 따라놓고요. 자, 그러면 거기 이 348페이지로 가보죠. 자, 348페이지 가니까 거기 가로 5번을 봐봐요. 그거 꼭 알고 가야 돼, 이번 달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거기 항상 무슨 등기다? 부기 등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소유권이든 소유권 이해에 걸리든 항상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그래서 언제나 부기 등기라는 거 자주 출제되니까 조심해서 달아놓고.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읽어봐요. 대표적인 무슨 등기? 개명. 그 다음에 뭐예요? 언제나 부기 등기.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오케이. 그렇게 이제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가서 무슨 등기가 있죠? 경정 등기가 있네. 경정 등기는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근데 이미 배웠으니까. 뭐라고 써놨죠? 일부의 원시적 사유. 일부의 원시적 사유로서 항상 요런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놔요. 하나 꼭 잡아놔. 원칙적으로 무슨 성이 유지돼야 돼? 동일성이 유지돼야 돼. 동일성이 유지돼야 된다는 거. 동일성. 그러면 항상 경정 등기를 하나 더 붙이고 다녀요. 일부에 대해서 무슨 사유? 원시적 사유. 무슨 성? 동일성.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얘를 하나 써놔봐요. 얘를. 자, 갑에서 을로 등기해달라고 그랬어요. 갑을 을로. 그러면 갑하고 을은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경정 등기해야 한다. 어때? X. 무슨 성이 유지돼야 돼? 동일성. 조심해야 되는 거. 26회 때 2.5점짜리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럼 하나 더 적어놓죠. 지상권을 설정 등기해달라고 그랬는데 전세권을 설정 등기해줘서. 그러면 지상권과 전세권은 같아 해달라요. 다르죠. 이때는 경정 등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경정 등기는 무슨 성이 줘야 돼? 동일성. 그죠?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꼭 좀 잡아놔야 돼. 동일성.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로 2번에 봐봐요. 가로 2번. 맨 밑에. 자, 부동산 표시 경정 등기에 대해서 2번에 동일성, 유사성, 행간편 쳐놓고 경정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경정 전후에 동일성, 유사성이 있어야 되며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없는 경우에도 경정 등기를 신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 그러면 경정 등기는 그러면 오늘 딱 내공을 쌓아야 돼요. 일부에 대해서 무슨 사유? 원시적 사유. 무슨 성까지? 동일성. 자꾸 이걸 붙여서 다니라고, 원칙적으로.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이거 그러면 이미 등기 분류에서 우리 다 배웠잖아요. 경정 등기. 일부의 무슨 사유? 원시적. 무슨 성? 동일성. 그러면 갑에서 을로 등기해줬다. 동일해, 안 동일해? 당연하지 않죠. 그때는 뭐예요? 경정 등기에 할 수 없다라는 거. 자, 이번 달 코스는 거기까지.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352페이지로 가봐요. 자, 352페이지 가니까 3절 무슨 등기가 나오죠? 말소 등기. 그러면 거기 옆에 좌측에다 말소 등기 딱 써봐요. 이미 배운 거 복습. 자, 말소 등기는 요 첫 번째 요 옆에다가 어떠한 측면이에요? 일단 요거는 요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전부 불일치. 그죠?
자, 전부 불일치로서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적 측면이라는 거. 권리적 측면, 그래서 권리적 측면. 항상 권리라는 것은, 우리 권리라는 것은 아무 말이 없으면 공동신청이라는 게 우리가, 공동신청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말소등기는 무슨 신청이 원칙이에요? 공동이죠. 그러면 권리적 측면은 제3자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제3자 이해관계의 승낙서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작년에 2.5점짜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말소등기, 인정, 불인정. 28회 때 2.5점짜리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전부는 뭐예요? 전부는 독립해 다닐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래서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지겠네. 그래서 주등기로 이루어지겠네.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니까.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여쭤볼게요. 당사자 신청 써요. 항공사 독탁. 안 까먹었나요? 등기관, 직관. 그럼 말소 등기의 종류는 몇 종류? 세 종류가 있네. 신청 말소, 적탁 말소, 직관 말소. 여기서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뭐예요? 직관 말소. 그렇죠. 여기에 별표 5개짜리네. 별표 3개만 해놓으세요. 그럼 여기 직관 말소와 관련돼서 제일 많이 출제된 게 뭘까요? 1호.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죠? 다음 중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걸 찾자. 메터를 찾자. 1호, 2호, 그죠? 그래서 요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러면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는 항상 전부 불일치, 권리적 측면. 요 정도.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이제 말소 등기를 책을 읽어 나가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이제 딱 정리가 됐으니까 형광펜으로 딱 쳐서 말소 등기를 마무리를 해 놓으라고. 그럼 앞으로 이제 계속 정리를 요렇게 해주면 다음 달에는 꼭 밑줄을 그어줄 거예요. 그럼 이제 밑줄만 그어 나가면 되거든.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러면 요걸 한번 찾아보죠.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자, 직권 말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어디 있어요? 자, 355페이지. 자, 네모 5번. 무슨 말소? 직권 말소. 별표 3개 놓고. 그러면 직권 말소에서 거기 역시 1호 나오네. 1호가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그래서 1호, 2호. 그래서 이번 달에 1호하고 2호는 반드시 숙지하고 가야 돼요. 1호는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래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말소 등기 나왔다. 어떠한 측면? 권리적 측면 전부 불일치. 말소 등기 의한 말소 등기는 불가능. 전부는 등기. 그러면 말소 등기 종류는 몇 종류? 세 종류. 신청, 적탁, 직관. 오케이.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오른쪽 가보죠. 357페이지. 자, 선생님 빨리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야, 하나도 빨리 넘어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 거기 봐봐요. 356페이지 맨 밑에 6번을 봐봐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나와요. 언제나 무슨 등기로? 주등기. 지금 이걸 설명을 다 해놓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서 자기가 이제 책을 읽어봐도 되고 안 읽어봐도 돼요. 근데 뭐 우리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 이 직권 등기, 직권 말소는 언제 다 배웠어요? 우리 지난주에 직권 등기할 때 다 배웠잖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이거는 알고 가야 돼. 적어도 이거는 사후의 문제야. 그럼 말소 등기는 뭐예요? 전부 불일치. 어떤 측면? 권리적 측면.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 밑에 제5절 제4절을 가보죠. 말소회복 등기 찾았어요? 예, 말소회복 등기 바로 위에다 써요. 자,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 인정, 불인정? 불인정이 되죠. 불인정이 됩니다. 그럼 무슨 등기 해야 돼? 말소 회복 등기.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가 되려면 어때야 돼요? 말소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옆에다 가서 우측 방주에 딱 있네. 첫 번째. 자, 전부.
그 다음에 일부 부적법 말소. 자, 이 부적법 말소는 좀 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부적법 말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그래서 뭐 시험을 한번 봐야 돼. 우리 저번에 프린트 했던 거 시험을 한번 봐야 돼. 시험 본다고 그러면 아무도 안 나타나니까. 요즘 딴학원 적시시험 보면 뭡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뭐예요? 오지도 않아. 자, 시험이라는 게 스트레스를 받거든. 스트레스를. 근데 실력을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뭐예요? 시험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시험 보고 뭐예요? 잘하는 사람한테는 뭐예요? 상품권씩 하나 주고, 그래야 뭐예요? 기분이 업돼서. 그래서 작년에 뭐예요? 모의고사 볼 때 상품권 제가 다 1, 2등 다 줬어요. 1등 하나. 그럼 뭐 맨날 1등만 받아가니까 어때?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은 22개, 오늘은 21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개수를 하나 정해놔요. 그러면 두 분이 받으면 기분이 되게 좋거든.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전학원에 한번 한다고 생각해봐. 7군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10,000원씩 든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7만원에다가 6주를 하니까 6, 7에 42. 그것도 42만원이 들어가는 거야. 그것도 적은 돈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도 또 한번 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예요? 전부 일부. 뭐예요? 부적법 말소. 뭐예요? 언제나. 그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전부는 독립해 다닐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주등기, 일부는 부기등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잡을 거는, 요거는 권리적 측면이라는 걸 꼭 잡아놔요. 권리적 측면이라는 걸 꼭 잡아놔요. 권리적 측면.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여야 한다. 어때? X.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항상 요 관계를 하나 따져야 돼요. 말소하고 말소 회복 등기 관계. 요거.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는 인정, 불인정. 불인정. 무슨 등기하죠? 말소 회복 등기.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그 다음에 등기관, 직관. 그럼 말소 등기와 신청, 촉탁, 직관이면 회복 등기도 똑같이 읽어봐요. 신청, 촉탁, 직관. 요거 항상 요 관계예요. 그러니까 앞에 만약에 말소가 신청이라면 회복 등기도 신청이라는 거야. 앞에가 촉탁이면 뒤에도 촉탁, 앞에가 직관이면 뒤에도 직관이야. 그러면 이렇게 써놨으면 이렇게 행간편을 딱 그려서 이렇게 해서 딱 쳐놓고요. 요 관계를 하고 동그라미 쳐놔서 항상 같은 지문에 말소하고 회복 등기가 나오면 앞을 주시하라. 그럼 여기가 만약에 공동으로 말소돼서 회복 등기도 공동으로 해줘야 돼. 단독이면 단독, 촉탁이면 촉탁, 직관이면 직관. 요 관계를 반드시 따져놔야 돼요. 한번 말소 회복 등기는 그러면 어떠한 측면이다? 권리적 측면. 한번 읽어봐요. 아무 말이 없을 때 읽어봐요. 공동신청이다. 원칙이 공동이고. 자, 아무 말이 없으면 권리적 측면은 공동신청이야. 그러면 권리적 측면은 이해관계인이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있어.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성락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돼. 그러면 성락서가 이조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면 성락서에 뭘 갖다 붙여? 인감정명.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 그럼 이제 말소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는 이제 다 끝났어요. 더 이상 해줄 것도 없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모르더라도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말소 회복 등기 정리가 끝났으니까 앞에다 이렇게 딱 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읽어볼 사람은 읽어봐도 되고 안 읽어볼 사람은 안 읽어봐도 되고 그러면 또 우리가 밑줄이라도 정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밑줄이라도 좀 긋고 가자고. 자, 그러면 가로 1번에 가서 봐봐요.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부적법 말소는 좀 살려놔요. 언제나 부적법 말소해야 돼. 언제나 부적법 말소해야 돼. 그러면 자발적 말소는 돼, 안 돼? 안 돼. 그죠? 자, 그러면 그걸 의미를 하나 잡아놓고요.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기니까 그 맨 밑에 등기 실행으로 가봐요. 실행. 맨 밑에. 자, 전부 동그라미. 전부 툭 치면 어디로 가? 주등기. 그럼 진짜 그럼 오른쪽 가로 2번을 가봐요. 가로 2번. 오른쪽 가로 2번. 가운데. 오른쪽 가로 2번. 찾았어요? 자, 전부 툭 치면 주등기. 일부 툭 치면 부기등기. 그러면 탄력적으로 놀아야 돼요. 말소 회복 등기는 주등기여야 한다. 어때? X.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오케이. 거기까지. 자, 제 5절 가보죠.
자, 제5절 보니까 무슨 등기가 나왔죠? 멸실 등기. 멸실 등기는 거기, 자, 옆에 여백이 있으니까 여백에다 딱 적어놔요. 자, 멸실 등기는 첫 번째 뭐예요? 전부. 멸실이라고 써요. 전부 플러스 멸실. 자,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적 측면이다. 사실적 측면. 그러면 사실적 측면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의 표제부죠. 그럼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 1개월. 요거 조심해 놓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두 번째.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 그래서 언제나 두 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뭐 단독 신청 이런 건 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요거만 딱 하나 잡아놔요. 그래서 요거만. 자, 잡아놓고. 자, 다음 중 이해관계 내 승낙서가 불필요한 등기. 무슨 등기? 멸실 등기. 다음 중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기. 멸실 등기. 그러면 멸실 등기는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이렇게 빠르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 아까 뭐 이런 것들을 왜 빼고 왔는지 한번 봐봅시다. 누구 토지? 갑 토지. 이거는 얼건물. 어느 날 건물이 전부 불탔어요. 얘 기분 더러워 좋아? 더럽죠. 그러면 멸실 등기 하겠어? 안 하겠죠. 그러면 갑이 1개월 통지하면 얘가 안 하면 요 갑이 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대의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달랐을 때, 건물이 멸실했을 때 토지 소유자는 건물에 대해서 대의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이런 것들은 저절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알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물의 부존재도 멸실 등기한다라는 거 그거 하나 조심해야 돼. 근데 건물이 부존재할 때 1개월의 등기를 승차한다. 그때 X. 건물이 없으니까 지체 없이. 이게 작년 재작년 문제입니다. 자, 그걸 찾아서 우리 한번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그걸 하나 찾아서 뭐야 한강편을 내놔야 돼. 자, 일단 거기 그러면 이번에 네모 2번에 특히 동그라미 2번으로 가요. 2번. 이번에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찾았어요. 이때는 지체 없이 건물의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즉 신청 의무도 없다라는 거. 근데 또 하나 법이 하나 바뀌어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자, 봐봐요. 특히 1번을 별표 하나 해놔요. 자, 그러면 토지든 건물이든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하죠? 1개월. 근데 토지에 대해서는 가태료 부과 사유가 없었어. 근데 건물에 대해서는 있었어. 근데 바뀌어서 토지든 건물이든 가태료 사유가 둘 다 없어졌다라는 거. 그걸 하나, 자, 세 번째 줄 별표 하나 딱 해놔요. 토지든 건물이든 가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특히 건축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 두 개 딱 잡아놔야 돼. 호시 탐탐 노리고 있는 애들이야, 걔네들은. 그래서 그 두 개 하나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저기 361페이지 확인 해제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저는 칠판 좀 지우고 있을 테니까 한번 풀어봐요. 자, 361페이지. 이런 스타일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자, 등기상 신청하는 권리, 이해관계는 제3자의 승낙을 첨부하지 않는다는 거. 1번에 두 자로 건치면. 권리, 2번, 권리, 3번, 권리, 4번, 권리, 5번은 사실, 정답은 5번. 그렇게 풀어야 문제가 정상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오케이.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제6절 무슨 등기예요? 부기등기. 부기등기는 말할 필요도 없어. 별표 5개야.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와. 직간접으로 해서. 무조건 나온다고요. 근데 지금 부기등기는 몰라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럼 부기등기를 모르면 뭡니까? 요거는 이제 등기법 독해가 안 돼. 영어 독해가 안 되듯이. 그럼 일단 부기등기 위에다 써요. 제6절 위에다가. 자, 6절 위에다 써서 그러면 요렇게 한번 세팅을 하나 해놓고 가야 돼. 자, 주등기, 부기등기는 뭐에 따른 분류야? 뭐에 따른 분류? 그래요. 방법과 형식. 아주 일상은 잘하네요. 그래서
뭐야? 딴 데 뭐예요? 뭐에 따라 물러니까 모르니까 뭘로 이게 정답이던데. 자, 방법과 형식에 따라 물류잖아. 방법과 형식에 따라 물류로서 무슨 등기가 있죠? 주등기와 부기등기. 이렇게 잡아야죠. 자, 방법과 형식. 이거는 알아야지. 이번 달에. 방법과 형식에 따라 물류로서 1, 2, 3, 4로 나가는 게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러면 다시 1로 나가는 게 무슨 등기? 부기등기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원칙이에요. 원칙. 요거는 뭐예요? 에외. 자,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에외. 그래서 에외.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어떻게 읽는지 봅시다. 읽어봐요. 또 에외라고 또 에외. 법률 규정이라니까. 법률 규정. 자, 법률 규정.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돼. 그러면 부기등기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법률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요거 7번. 7. 요게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러면 7, 8, 9로 나가는 형식이 바로 뭐예요? 주등기. 그러면 7-1로 나가는 게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결론적으로 7-1에 -1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7, 1, 2, 3, 4로 나가는 형식 주등기와 -1로 나가는 게 무슨 등기? 부기등기야. 그러면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거는 그냥 눈팅을 해놓으라고. 눈팅을 이렇게 의미를 하나 잡아주시고, 그러면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뭐에 따른 분류?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기등기는 뭐에 근거가 있어야 돼? 부기등기. 그럼 결론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부기등기와 관련돼서 밑으로 가요, 이제. 그럼 동그란 네모 2번에 찾아서요. 부기등기. 자, 부기등기 옆에다가, 여기에다 가로 열고 써요. 자, 네모 2번에다. 아까 조금 전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 뭐 배웠는데? 또 다 까먹었어. 자, 인감증명 X. 영어는 이제 서류 배웠으니까 서류와 관련돼서 우리가 잡아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부기등기와 관련돼서 주등기, 부기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3개 정도는 한번 적어보자고요. 자, 거기 맨 위에부터 이제 좌측 방지에서 유형 1. 자, 우리 한번 적었던 거. 자, 어디에 나와 있어요? 362페이지. 맨 위에부터 쓰라고. 맨 위에부터. 자, 유형 5개가 있는데 오늘은 유형 3개만. 자, 유형. 자, 읽어봐요. 지난번에도 한번 써봤어요. 프린터로. 자,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주등기. 그죠? 자,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이거는 이제 아까 봤고. 그러면 변경등기는 일부야, 전부예요? 일부잖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부기등기. 변경등기 앞에 표제부가 붙어서 언제나 주등기. 자, 변경등기 앞에 권리가 붙었어.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주등기요.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부기등기. 그 다음에 유형 3. 갖고 소유권 안 나오네요. 바로 나와야 되는데. 얼구 소유권은 이해권리. 써요. 자, 파생이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제 소유권으로부터 파생되면 주등기, 소유권 이해권리로 파생되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요거는 파생은 뭐라고 배웠어요? 목적, 그쵸? 이전을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요. 전세권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쵸? 자, 유형 2네요. 유형 3. 갖고 소유권. 소유권은 갖고는 소유권 월구는 소유권 이해권리. 자, 소유권에다 처분 제한을 걸었어요. 그때는 무슨 등기일까요? 주등기. 소유권 이해권리의 처분 제한, 부기등기죠. 소유권의 가처분 등기, 무슨 등기? 주등기. 전세권의 가처분 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요.
자, 유형포, 요거는 다음 달에 우리가 써줄 테니까요. 여백 만들어놔요. 유형포, 유형파이브. 자, 여기 한 주등기, 부기등기 85%, 약 90%를 차지하거든요. 요거까지 하면 머리에 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그러면 이제 두세 개 정도 써놓고 우리 좀 숙제하자고요. 자, 그러면 써봐요. 자, 그러면 썼어요.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주, 구성하지 않고 아주 간단히 안 보고도 쓸 수 있어요. 소유권으로부터 파생되면 주, 소유권 이해 권리로 파생되면 부기등기, 소유권의 처분 제한 주, 소유권 이해 권리의 처분 제한 부기등기. 그래서 이번 달 거서는 여기까지. 그럼 오른쪽 가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풀어봐요. 충분히 이거 가지고 활용해 먹을 수 있다면 풀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그럼 나머지는 이제 한번 따져보자고요. 건저당 설정 등기는 뭘까요? 가로 읽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할 때 그때는 주등기네. 소유권 이해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 그럼 건저당 설정 등기는 가로 읽고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되네. 그러면 거기 2번에 이전 동그라미. 이전. 2번에 이전. 이전부터죠.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언제나 주등기네. 자, 3번은 말소 동그라미. 말소는 뭘 볼 것도 없어. 언제나 주등기야. 갱매 개시 결정 등기는 이거거든. 처분 제한 등기죠. 그럼 소유권에 갱매 개시 결정 들어가면 주등기. 소유권 이해 걸리면 부기등기. 그러면 자, 갱매 개시 결정 등기는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되네. 그러면 이전 등기 앞에 뭐가 붙어서 전세권. 그때는 뭐예요? 부기등기죠. 그러면 요거 문제를 요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언제나 주등기를 골라라. 몇 번? 2번하고 3번. 자,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가 가능한 걸 골라라. 그럼 몇 번? 1번하고 4번. 언제나 부기등기를 골라라. 5번.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요걸 가지고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근데 지금 머리를 지끈지끈 아픈 사람들 봐봐요. 건저당 설정 등기는 소유권에다 건저당을 들어갈 수도 있잖아. 전세권에 대해서 건저당을 들어갈 수도 있죠. 그때는 상황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근데 이전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 듯이 포인트를 잡아서 따지는 연습을 하라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봐봐. 이렇게 푼다고. 눈으로 안 풀고. 지금부터 손으로 따지는 문제풀이를 하라고요. 이전 앞에 소유권이 붙었다. 그러면 주등기구나.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라고. 눈으로 풀면 절대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면 거기 3번은 그러면 뭐가 있죠? 말소. 그럼 툭 치면 언제나 주등기고. 갱매 개시 결정 등기는 요거 처분 제한 등기죠. 앞에 소유권일지 소유권 이해 권리일지가 결정이 안 돼서요. 그러면 주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 전세권 언제나 주등기. 그러면 자, 주등기 부기등기의 관계 아주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 같이 재밌어 보자고. 진짜 민법도 재밌고 알고 보면 민법 등기법은 너무나 재밌는 과목이야. 알고 보면 야 진짜 변화무쌍한 의미들이에요. 변화무쌍한 의미. 그러니까 그걸 재밌어 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 틀을 마련해. 그래서 우리 등기법 민법은 이 틀이 마련돼야 돼. 틀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기초체력이야. 기초체력이 뭔데? 이게 용어야. 용어를 모르면 민법하고 등기법은 급하다고 막 푼다 해서 뭐야? 하루아침에 안 돼.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지금 급하다고 우왕좌왕하다가 민법 등기법은 나중에 민법 문제 풀 때 더 우왕좌왕이 돼. 지금 모르더라도 하나씩 민법 교수님이 진도나 없는 나가라. 나는 차근차근 한다. 용어까지 따지면서.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빨라. 나중에 봐봐요. 그래서 지금 그게 용어 정리가 안 돼서 그래. 용어 정리가 안 돼서. 자, 그러면 363페이지. 주등기 부기등기의 관계는 그 정도. 이번 달에. 자, 364페이지 제7절 뭐가 있어요? 가등기 별표 5개 무조건 나오는 거야. 가등기는 약 10점에서 15점이야. 이거는 전쟁 선포를 해야 돼. 전쟁 선포를. 내 가등기는 피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가등기는 민법하고 등기법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자, 가등기 한번 봐봐요. 가등기는 뭐에 따라 불려요? 일단 그거부터 안 돼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제7절 앞에다가 써요. 바로 앞에다가.
혈액에 따른 분류잖아, 혈액. 혈액은 물권적 혈액이라고 그랬죠. 물권적 혈액으로서 전국 등기와 뭐예요? 예비 등기가 있다. 예비 등기. 전국 등기를 다른 말로 뭐예요? 본등기. 그럼 예비 등기를 뭐라고 그래? 대표적인 가등기가 있잖아. 가등기 그래서 예비 등기. 그럼 다음 중 전국 등기가 아닌 걸 골라라. 무슨 등기를 골라라? 가등기를 골라라는 게 일단 요거부터 잡고요. 그러면 이제 가등기 제7절 제목 가서 이제 가등기 우리 이제 워밍업을 해요. 가등기 옆에다가 뭐 빨갛게 뭐 횟수 뭐 막 나와 있는데 그 옆에다가 이렇게 빨갛게 순위 버전 그러놓고 순위 버전 해가지고 빨갛게 행간편 딱 꺼놓고 자 처분 5라고 해놓고 이렇게 행간편 딱 꺼놓고 자 이렇게 물권적 혈액 이렇게 딱 써놔서 물권적 혈액 행간편 딱 꺼놓고 하면 자기가 이제 기둥을 3개를 세워서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는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혈액을 장차 발생. 그럼 여기에다 이제 3개를 좀 입히라고 그랬죠. 가등기를 읽어요. 가지고.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 불가능. 가능. 자, 가등기는 물권적 혈액을 뭐예요? 장차 발생. 그렇게 돼서 자, 가등기는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또 까먹었다. 등기소로 간다니까. 등기소. 등기소는 뭐예요? 신청. 그래서 신청이. 그러면 가등기는 걸리니까 원칙이 무슨 신청이죠? 공동이죠. 얘가 단독이 있겠네. 가등기를 두자로 건치면 뭐예요? 예약, 그쵸. 예약. 이렇게 잡아놔야죠. 그러면 가등기를 앞으로 이제 모든 가등기를 배울 채비는 됐어요. 그래서 가등기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자꾸 이걸 세뇌 교육을 하라고. 지금 써먹지 못하더라도 가등기의 계약이거나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권적 혈액을 뭐야? 장차 발생. 가등기는 어디로 가? 등기소로. 그러면 신청이라는 거네. 당사자가 가는 거야. 당사자가 등기소로. 그러면 당사자 신청. 원칙이 무슨 신청? 공동, 여기가 단독. 그러니까 세뇌 교육을 자꾸 해야 돼.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우측에 왜 남겨놨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거기 의 부분하고 가로 1번하고 반가로 2번 찾았어요? 예, 그 옆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옆에다가 가등기를 딱 여백 가운데다 써요. 자, 가등기가 왜 어렵냐면 봐봐요. 가등기는 문어다리야. 아이고, 가등기를 짧은 시간에 8개를 확인을 해야 돼. 아, 정말 힘들어요, 가등기. 자, 시간은 1분인데 잠깐이면 쓰면 돼요, 가등기. 가등기가 나오면 뭐부터 확인해야 돼? 소유권이냐, 소유권이 이해에 걸리냐. 소유권이냐, 소유권이 이해에 걸리냐. 이거부터 확인해 놔야 돼. 앞에가 소유권 이해에 걸리냐. 자, 소유권은 뭐예요? 또 까먹었다. 소유권은 가구, 소유권 이해에 걸리는 얼구. 그러면 가등기는 가구에만 기록한다. 어때? X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가등기를 정점으로 해서 가등기가 앞으로 뭐가 나올 건지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에 걸리냐를 우리가 확인하는 연습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 써요. 자, 본등기가 주 써요. 본등기가 부라고 써요.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봐요.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 그러면 가등기는 이 앞에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그러면 가등기 앞에 본등기가 뭔지를 점검하라.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또. 자, 그러면 가등기는 소유권인지 소유권 이해에 걸린지를 점검하셔야 되고요. 읽어봐요. 본등기가 뭔지를 점검해야 돼. 읽어봐요.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 그러면 가등기는 주등기 형식에 따른다. 어때? X. 가등기는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 아까 본등기를 잡아놨잖아. 본등기. 자, 두 번째는 가등기. 가등기냐, 담보 가등기냐. 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어요. 일반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같아 달라요? 달라. 불분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그 다음에 본등기시냐. 가등기시냐, 본등기시냐. 가등기를 두자로 얹지만 예약. 본등기는 예약 완결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봐봐요. 가등기가 진짜 어려워. 가등기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를 지금 제가 이걸 왜 자꾸 세뇌교육을 지금 해봐야 의미가 없어. 가등기는. 그러면 이번 달에 그러면 가등기와 관련돼서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전국 등기와 무슨 등기가 있다? 예비등기. 예비등기는 뭐예요? 가등기. 가등기를 읽어봐요. 가지고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권적 효력을 뭐예요? 장차 발생. 가등기는 당사자가 어디로 가? 등기소로. 그러면 뭐예요? 신청. 그러면 가등기를 읽어봐요.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에 걸리냐. 본등기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져. 그러면 가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에 한다. 어때? X.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그러면 가등기시냐, 본등기시냐. 이거는 예약, 이거는 예약 완결권이 되는 거야. 가등기와 일반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랑 같아 달라. 그러니까 이걸 자꾸 세뇌교육.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다음 달에 제가 살짝 써주는 방법만 가르쳐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등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가 봐요. 하나만 생각해도 미쳐버리겠는데 가등기를 정점을 해서 8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냐고 지금 생각해봐요. 그러면 가등기는 다리가 몇 개? 가랭이는 4개지. 다리가 가랭이도 몰라. 가랭이하고 다리도 몰라요. 그렇죠? 가등기는 다리가 몇 개? 8개. 가랭이는 4개. 그러니까 가등기를 생각할 때는 다리가 8개라는 걸 생각해. 가랭이가 몇 개다? 4개.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봐봐요. 가등기는 소유권 이해 권리. 요거는 갖고, 요거는 알고. 공통점은 권리잖아. 권리니까. 그러면 가등기는 표제부에도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이렇게 나가는 거야. 가등기는 어디에만 이루어져? 권리의 등기. 갖고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공통점은 권리의 등기는 몇 개? 2개. 갖고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이번 달은 그거부터 깨는 게 우선순위라든가 등기법을 잡아나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초창기 모의고사는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와요. 봐봐요. 다음 중 전국 등기가 아닌 걸 골라라. 뭐야? 가등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가등기는 무슨 버전이? 읽어봐요. 순위 버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살들이 중요한 거야. 가등기는 계약이야.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가등기는 누가? 당사자가 어디로 가? 심서로. 그래서 신청이라는 거 조심해서 달아놓고요. 나머지는 손대지 마세요. 내버려 두시라는 거 부탁드리고. 알아서 제가 손을 다 대리는가.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몇 페이지로 가냐면 373페이지로 가보죠. 자, 373페이지 찾았어요. 제 8절 뭐라고 써놨죠? 가압류, 가처분. 그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잠시 쉬었다 갑시다 라고 써놨네요. 그래서 쉬었다 갑시다.